이번에는 의사 전달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것, 이 매체만 좀 다른 것이지 사실 본질은 똑같거든요. 의사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글, 말, 우리가 입으로 뱉는 것은 말이고 또 글로 쓰는 것은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글로 따진다면 써가지고 남에게 보여주는 거죠.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저자라고 하고 읽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독자라고 하죠. 저자가 써서 전달하면 독자가 그것을 보고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느낌, 견해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은 어떠냐? 입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귀로 듣는 거죠.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글을 생각하기 전에 말을 먼저 생각해 보면 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화자로부터 말이 나왔을 때 청자에게 전달되는 확률이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말을 주고받는데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죠. 오해를 왜 하게 되냐면 의사 전달률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내용의 전체를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의 부분이죠, 부분. 부분만 전달하다 보니까 100%가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겠죠. A가 B에게 말을 했을 때 7, 80% 정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C가 D에게 얘기를 했는데 한 30에서 50%밖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전달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말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뭐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전달률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빨 빠진 듯이 몇 가지가 빠져서 전달되느냐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말이나 문장이나 글이나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생략하면 의미가 좀 모호해지죠. 또 한 문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문장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인데 주어를 빼버리면 이 사람이 바로 전에 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면 의사 전달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와 김 실장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제 박과정도로 권 대리에게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김 실장도 들었나? 그러면 지금 이 말 속에 몇 사람이 나오죠? 내가 나오고 박 과장이 나오고 권 대리가 나오고 김 실장이 나오죠.
네 사람이 나옵니다. 예, 좀 주의 깊게 들어야죠. 말을 들을 때. 그런데 지금 누구와 누가 대화를 하고 있느냐면 나와 김 실장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제 박 과장더러 건대리에게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김 실장도 들었나? 김 실장한테 물어봤으니까 김 실장이 대답을 하겠죠? 네,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그랬어요. 가지러 갔다고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박 과장더러 건대리에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대리가 가서 찾아올 수도 있고 대리한테 시키지 않고 과장이 가서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가지러 갔습니다 했으니까 주어가 생략이 됐단 말입니다. 누가 가지러 갔다는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럼 이제 더 궁금해집니다. 내가 박 과장이 갔나 건대리가 갔나 누가 갔는가 누구에 해당되는 게 이게 바로 주어라는 거죠. 건대리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대리가 갔구나. 박 과장이 간 게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러 갔습니다. 김 실장이 말한 이 말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건대리가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대화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어를 꼭 넣어주는 게 좋겠다. 생략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의사 전달률을 좌우하는 요인 두 번째. 목적어를 생략하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면 의사 전달률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목적어는 뭡니까? 무엇을 무엇을 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바로 목적어죠. 자, 이번에는 나와 친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어제 과수원에서 감도 따고 사과도 먹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따기도 하고 먹기도 했으니 즐거웠겠네. 좋았겠네. 그러면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감 얘기를 했고 사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은 땄다는 얘기를 했고 사과는 먹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감을 따고 사과도 먹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대화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돌아올 때 두 바구니나 가져왔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바구니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 감인지 사과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거죠. 두 바구니인데 감이 두 바구니일 수도 있고 사과가 두 바구니일 수도 있고 감과 사과가 한 바구니씩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친구는 다시 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감을 가져왔나 사과를 가져왔나 뭘 가져왔나 뭘 두 바구니를 가져왔다는 말인가 라고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줄에서 대화가 끝나려면 세 번째 줄에서 대화가 끝나려면 뭘 가지고 왔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면 되겠죠.